여러분은 제갈량을 주군을 향한 충성심의 상징으로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신출귀몰한 천재 지략가로 보시나요? 사실 역사적 기록이 증명하는 그의 진짜 모습은 누구보다 냉철한 공급망 관리자, 즉 SCM에 되게 가깝습니다. 그에게 모구유마는 승리를 위한 비책이 아니라 불가능한 전쟁을 가능케 하려 했던 최후의 공학적 몸부림이었습니다. 왜 그는 수많은 전술 대신 이 나무 기계에 집착했을까요? 그 이면에 숨겨진 경제적 필연성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흔히 삼국지라고 하면 화려한 기병대의 돌격이나 천재적인 지략가들의 수싸움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전쟁의 본질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특히 제갈량이 추진했던 북벌은 국가의 명운을 건 거대한 도박이었습니다. 당시 총나라는 위나라에 비해 국력이 5분의 1도 차이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인구와 토지, 생산력 등 모든 지표에서 열세였죠. 그런 나라가 거대한 제국인 위나라를 상대로 계속해서 공격을 감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제갈량은 왜 이 무모한 전쟁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유비의 유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총나라는 가만히 앉아서 멸망하기를 기다리느냐, 아니면 전쟁이라는 변수를 통해 체제를 유지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총나라는 지형적으로 고립된 천혜의 요새였지만 반대로 말하면 확장성이 전혀 없는 닫힌 경제 구조였습니다.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고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적이라는 명분이 절실했죠. 제갈량은 이 차가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쟁을 지속해야만 총나라라는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전술이 아니라 보급이었습니다. 총나라의 수도 성도에서 최전방인 진창이나 기산까지 가는 길은 그야말로 지옥이라 불릴 만한 험로였습니다. 험준한 진령산맥을 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기술력으로 이 산악 지형을 통과해 수만 대군의 식량을 운반하는 것은 물류의 한계를 시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군량을 운반하는 인력이 최전방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가져간 식량의 80% 이상은 오는 길에 이미 그들 자신이 먹어치워야 했습니다. 배달원이 음식을 배달하면서 가는 길에 다 먹어버리는 꼴이었죠. 이것이 바로 물류의 한계 비용입니다. 이 비용이 너무 높으면 아무리 뛰어난 전술이 있어도 전쟁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제갈량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단순히 사람을 더 많이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 하드웨어 자체를 혁신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모구와 유마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모구는 하루에 20리 정도를 이동하며 1년치의 식량을 실을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1년치라는 말은 다소 과장이 섞여 있겠지만 핵심은 1인당 운송 효율의 극대화에 있습니다. 소설 속에서는 도수를 부려 나무쏘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묘사되지만 실상은 좁고 험한 산길에 최적화된 특수한 형태의 외바퀴 수레나 지렛대 원리를 극대화한 운송 수단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가마를 들고 쌀 한 가마니를 나르는 것과 한 사람이 정교하게 설계된 수레를 이용해 쌀 3가마니를 나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제갈량은 인건비와 유지비는 줄이면서 운송량은 획기적으로 늘리는 물류 최적화 솔루션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발명품 하나를 만든 수준이 아닙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비즈니스에서 가장 큰 고정 비용이었던 보급 문제를 기술로 극복하려 했던 공학적 접근이었습니다. 그는 전략가이기 이전에 총나라라는 한계 기업의 생존을 책임진 경영자이자 기술자였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모구유마는 실제로 어떻게 생겼으며 어떤 원리로 그 험한 산길을 통과했을까요? 그리고 이 기계가 바꾼 전쟁의 양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신비의 베일을 벗기고 그 구조적 비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제 모구유마라는 장치 속에 숨겨진 구체적인 설계 철학과 공학적 비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소설 삼국지 연의에서 모구유마는 주문을 외우거나 입속의 장치를 돌리면 스스로 움직이는 신비한 기계로 묘사되지만 실제 역사 속의 모구유마는 철저하게 계산된 하드웨어 혁신이었습니다. 제갈량이 주목한 것은 바로 무게중심과 마찰력이었습니다.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가장 큰 적은 경사도와 좁은 길입니다. 기존의 2바퀴 수레는 평지에서는 안정적이지만 좁고 구불구분한 산길에서는 균형을 잡기가 매우 어렵고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모든 짐이 쏟아지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여기서 외바퀴 수레의 원리를 극대화했습니다. 현대의 공사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명 고양이 수레의 조상격인 이 설계는 바퀴가 하나뿐이라 폭이 좁은 잔도에서도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바퀴만 하나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기록을 분석해보면 모구는 소의 배처럼 생긴 거대한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었고 4개의 발처럼 보이는 지지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정지용 스탠드 역할을 했습니다. 가파른 오르막을 오르다 지친 운반병이 잠시 쉴 때 수레가 뒤로 밀려 내려가지 않도록 고정하는 안전장치였던 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점은 바로 모구의 혀라고 불리는 장치입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이 혀를 돌리면 수레가 움직이지 못하게 잠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현대 자동차의 파킹 브레이크와 같은 기계적 잠금 장치였습니다. 산길에서 수레를 놓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제갈량은 운전자의 실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페일세이프 설계를 도입한 것입니다. 위나라 군대가 이 수레를 몇 대 포획하고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한 물리적 구조는 따라할 수 있었지만 내부의 복잡한 기어 시스템과 잠금 장치의 원리까지는 단시간에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공학적 혁신은 곧바로 데이터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모구 한 대는 성인 남성 4명 이상의 운송 분량을 책임질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을 적게 쓴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운반병 한 명이 먹어야 하는 식량의 절대량을 줄임으로써 최전방 부대에 도달하는 순수 군량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 배달 수수료가 80%였던 시스템을 30% 수준으로 낮춘 혁명적인 공급망 최적화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갈량이 그토록 강조했던 보급 최적화 솔루션의 핵심입니다. 유마 또한 모구와는 조금 다른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모구가 대량 운송을 위한 주력 트럭이었다면 유마는 더 좁고 가파른 지형에 특화된 기동형 운반 도구였습니다. 유마는 모구보다 크기는 작았지만 훨씬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었고 지형에 따라 바퀴의 높낮이를 조절하거나 하중을 분산시키는 구조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갈량은 이처럼 하드웨어를 이원화하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물류망을 구축했습니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런 기술적 진보가 군사들의 심리에 미친 영향입니다. 당시 총나라 군사들은 매일같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짐을 날라야 했습니다. 육체적 피로도가 극에 달하면 사기는 떨어지고 탈영병이 속출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모구유마의 도입으로 운반 작업의 난이도가 낮아지자 군사들 사이에서는 제갈량에 대한 신뢰와 함께 우리가 이 전쟁을 지속할 수 있다는 실질적인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기술이 인간의 한계를 보완하고 조직의 결속력을 다지는 심리적 기제로 작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혁신적인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제갈량의 복벌은 늘 시간과의 싸움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기계는 지치지 않지만 그것을 운용하는 인간과 국력에는 분명한 바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갈량은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을 가지고도 왜 위나라의 방어선을 끝내 뚫어내지 못했을까요? 여기에는 기술로도 극복할 수 없었던 더 거대하고 차가운 역사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구유마가 마주했던 보이지 않는 벽, 그리고 기술 혁신이 국력의 격차라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좌절했는지 그 비극적인 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의 혁신은 분명 경이로운 것이었지만 역사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는 때로 무력한 법입니다. 제갈량이 모구유마라는 혁신적인 하드웨어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총나라는 위나라의 벽을 넘지 못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기술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국력의 격차, 즉 체급의 차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리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갖추었다 해도 원천적으로 운송할 물자 자체가 부족하다면 그 시스템은 결국 빈 수레를 끄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위나라는 중원의 비옥한 영토와 압도적인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생산력 지표에서 위나라는 총나라의 최소 5배에서 10배에 달하는 경제 규모를 가졌죠. 제갈량이 SCM을 통해 물류 손실률을 80%에서 30%로 줄이는 기적을 행했다 하더라도 위나라가 단순히 압도적인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소모전에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위나라의 명장 사마이는 바로 이 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갈량의 혁신에 정면으로 맞서기보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작위의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사마이는 제갈량이 아무리 뛰어난 보급 도구를 가져왔어도 결국 그 보급로가 길어질수록 총나라의 국력이 깎여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요새에 박혀 수비만 고집하며 제갈량의 조급함을 이용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기회비용의 문제입니다. 총나라의 모든 정계 인력과 자원이 북벌이라는 프로젝트에 집중되는 동안 국가의 내실을 다지고 생산성을 높일 다른 기회들은 모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모구유마를 제작하고 운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국가적 부채로 쌓여갔습니다.
결국 기원 후 234년 오장원에서의 대치는 제갈량이라는 시스템 설계자의 한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는 최전방에서 직접 둔전을 실시하며 현지 조달 시스템까지 구축하려 애썼지만 이미 과부하가 걸린 그의 몸과 총나라의 시스템은 임계점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단순한 전략가로서가 아니라 한 국가의 모든 자원을 쥐어짜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려 했던 과로한 경영자로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가 쓰러진 순간 모구유마라는 화려한 혁신도 결국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제갈량의 실패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역사 참결러의 시각에서 볼 때 제갈량은 시대를 앞서간 최고의 관리자였습니다. 그는 부족한 자원이라는 명확한 한계 속에서 기술적 혁신과 시스템 최적화를 통해 국가의 수명을 수십 년 연장시킨 인물입니다. 만약 모구유마와 같은 물류 혁신이 없었다면 총나라는 이미 수년 전에 보급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는 감성에 호소하는 충성심 너머에 데이터와 공학이라는 차가운 도구를 쥐고 싸웠던 진정한 실무자였습니다. 제갈량의 북벌은 결과적으로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그가 남긴 물류 최적화의 개념과 하드웨어 설계의 사상은 이후 중국 역사에서 수레의 발전과 운송 시스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라는 결과론적 해석을 걷어내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인간의 한계를 기술로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처절한 고민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제갈량을 단순한 소설 속 인물이 아닌 시대를 통찰한 시스템 설계자로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총나라의 보급 혁신과 모구유마의 실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오늘 영상이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역사 참견러는 역사 속 사건들의 이면에 숨겨진 차가운 논리와 경제적 실익을 계속해서 파헤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내용을 분석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 참견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구독, 좋아요 꽉 눌러주세요.